순자도 정숙도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둘 다 그 질문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고, 근데 옥순이 광수가 변태처럼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과거가 바뀌어. 원래 팩트 과거는 근데 순자는 너는 스킨십 같은 거 좀 좋아하는 편이야? 뭔 스킨십? 막 나는 손잡고 다니고 막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 나도 뭐 그런 거 좋아해. 이게 원래 기억인데 얘도 기억이 바뀌어. 옥순 얘기 듣고. 순자야 스킨십 좋아해? 주에 몇 번 가능해? 막 이런 걸로 기억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도 스킨십 물어봤는데, 정숙도 하루 3번 나한테도 물어봤어. 이랄 하는데 나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 진짜. 자, 오늘의 1부 나는 솔로 리뷰. 이미 영식님이 이제 슈퍼히어로 행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벌써 2번이나 방송을 해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막 심도 높게 하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마지막 회를 했고 어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연애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다. 이거는 진짜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제 주장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어도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남녀가 같은 행동을 해도 남자가 비판받거나 혹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자는 비판받지 않고 감옥도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레드필 지식을 이렇게 뭐 아는 애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싶고 같이 어떤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했던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레드필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새끼들은 진짜 98%가 뭐 무슨 바디 카운트가 몇이니, 전남친 사귀어 봤니, 뭐 처녀니 뭐니 이딴 개 병신 같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불가능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 이번에 나는 솔로에서 광수가 여자들의 간을 좀 봤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존나게 까입니다.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주식창 보면서 보느라 자세히는 못 보긴 했습니다. 근데 얼추 맞아요. 보다가 빡쳐서 제대로 봤거든. 듣다가 빡쳐서. 광수가 여자 3명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되게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아마 이틀 차 정도 때부터 저는 3명 정도 호감이 있고 누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 한 분한테 먼저 조금 마음을 표현을 했고 데이트할 기회가 생겼고, 그 유명한 데이트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래 23곡을 쳐 부른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수는 애초에 그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못 받은 거겠죠. 어떤 느낌을 받았다면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좀 물어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옛날에 이런 거 하면서 놀았어 라고 노래를 시작하더니 23곡과 뭐 아카펠라 한 곡 정도와 그 비트박스 한 번 정도와 뭐 성대모사 같은 거 등등등 해가지고 뭐 대충 1시간 반 정도 혼자 생쇼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여자분이 여자로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3명 중에 다른 여자분한테, 이제 순자분한테 가서 뭐 좀 미리 얘기하자면 마지막 날도 아니고 마지막에 전전날이었는데 아직도 2, 3일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좀 섣불리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으로 정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순자는 그 얘기를 듣고 나로 정했나 보다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와서 이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면서 막 화장 지우고 있는데 옥순이 뭐 광수랑 얘기하고 왔어? 이러더니 이제 슬슬 긁어요. 광수 나한테도 막 데이트하자고 하고 막 이러던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옥수는 존나 매너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역대 출연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여자분들 사이에서, 여자 무리 사이에서 그 불문율이거든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약간 썸을 타고 있고 꽁냥꽁냥 하고 있어서 그 여자애가 그것 때문에 현재 행복한 상태인데 걔한테 가서 네가 지금 썸 타고 있는 남자 좀 별로 아니야 라는 말을 안 해요. 여자들은 불문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썸 타고 있는 여자애가 먼저 근데 그 오빠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태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 남자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이 남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다발총처럼 쏘기 시작하죠. 다다다다다다다 허락이 떨어진 거니까.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상태인 애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옥수는 그걸 해요. 다른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대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을 굳이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전화부터 그런 게 좀 거슬렸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순자가 편지까지 받고 왔어, 심지어. 그러니까 광수가 그 3명하고 데이트를 전부 다 해보고 그 3명한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도, 공통 질문도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공통 질문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같이 밥 먹어보고 시간을 보내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그 3명 중에는 옥순도 들어갔습니다. 옥순, 순자,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였지? 영숙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3명이죠. 그래서 영숙 씨인가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금 멀어지게 됐고, 노래 사건 그걸로. 순자랑 이제 잘 되기로 했고. 근데 그 편지를 주기 직전에 광수가 옥순하고 데이트를 하고 와요. 근데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광수도 실수한 게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옥순한테 슈퍼데이트권이 있었는데 광수가 옥순한테 가서 나도 슈퍼데이트권이 있고 너도 슈퍼데이트권이 있거든? 근데 내 슈퍼데이트권은 다른 여자한테 쓸 건데 네 슈퍼데이트권을 나한테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광수가 화려한 말발로 꼬십니다. 그리고 옥수는 그런 광수의 의도를 전부 다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당해서가 아니라 알지만 당해주는 느낌으로 진짜로 슈퍼데이트권을 광수한테 써주고, 그것 때문에 영식이 옥순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왜 나한테 슈퍼데이트권 안 썼어? 광수가 써달라 그래서 나도 너한테 써달라 했잖아. 광수랑 쓰고 싶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식이 나는 너한테 올인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안 쓰고 내 이런 마음을 몰라주냐 탓하는 그런 레전드 장면이 나왔고, 저번 주에 한번 콘텐츠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식 씨는 빼고, 그래서 광수 씨가 본인도 염치 없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지만 옥순하고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해보는 건 너무 아쉬워서. 왜냐면 첫날 이튿날부터도 자기가 호감 있어하는 3명 중에 옥순 씨가 들어가 있었는데 옥순 씨가 워낙 인기녀다 보니까 데이트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옥순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자기한테 혹시 써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도전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옥순이 그걸 허락을 했고, 그래서 둘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둘이가 똑같아요. 광수 씨는 나는 지금 순자 씨가 1순위야. 그리고 옥순은 1순위는 아니지만 1순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야. 하지만 옥수는 인기가 너무 많고 여기저기다 플러팅을 뿌리고 다니는 여자니까 이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이 진심인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옥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광수가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해. 너랑 뭐 잘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뭐 기회가 없었다. 너가 너무 인기여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옥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출연자한테 전부 다 플러팅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절대로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존나 웃긴 게 그런 옥수는 자기한테 확정적으로 저 옥수님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인터뷰로 그 남자 하남자라고 뒷담화를 합니다. 왜 하남자냐면 남자답게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빙빙 돌린다는 거야. 그거 지 얘기잖아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남자 출연자 6명한테 전부 다 플러팅하고 전부 다 꼬리치고 다니고 그 어떤 확정적인 얘기도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가 자기한테 그러면은 발작이 걸려가지고 인터뷰 하러 가서 그 남자 하남자라고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영식 같은 애들이 갖다 박잖아. 난 너 사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안 좋아하는 남자가 또 사랑한다고 하면은 막 질색을 해. 저는 물론 영식씨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너무 과했지만 옥순의 지분도 없지는 않은 게 아니 직진 안 하면 하남자 직진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기준이 뭐냐면 이제 저는 이거 너무 많은 여자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한 번에 오케이 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썸을 타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나 혹시 호감 있으세요? 하고 다가왔다가 좀 멀리 하니까 요즘 또 시대가 시대고 하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푸시하지 않을게요 이러고 연락이 멀어졌잖아?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술 처먹으면서 아니 그 오빠는 진짜 눈치가 없다니까 내가 엊그제 뭐 치맥 땡긴다 이러면서 카톡을 했어. 그래서 그 오빠가 나도 치킨 맥주 좋아하는데 시간 어때? 이렇게 물어보길래 요즘 좀 바쁘긴 한데 점점점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바쁘구나 그러면 다음에 보자 이러는 거야. 진짜 눈치가 너무 없어. 이 오빠 진짜 여자오 몰라? 막 이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심 없는 남자야?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치맥 땡겼어. 근데 그 남자가 야 치맥 먹으러 가자 나와. 저 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그냥 나와 내가 사줄게. 괜찮아요. 다음에 먹어요. 다음이 됐어? 야 오늘은 치맥 가능? 오늘 제가 일이 있어. 이제 한 다음에 또 친구들 만나고 아니 나 요즘에 그렇게 별로야? 아니 철수 오빠가 자꾸 치맥 먹자고 밤마다 연락하는데 진짜 눈치 없이 미칠 것 같아. 눈치 반말 쳐먹었냐고 진짜. 어딜 남봐 이 X를 해. 아니 똑같이 얘기를 하자. 워딩이 똑같아. 근데 지가 좋아하는 남자면은 왜 여자어를 몰라.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면은 이 새끼는 눈치 없이 왜 이렇게 들이대.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니까 아니야 얘기를 하면 돼. 저 오빠랑 치킨 먹고 싶습니다. 저 오빠한테 호감 있습니다. 오빠 데이트 한번 해요. 오빠 술 한잔 해요. 저 오늘 집에 안 갈래요. 촉촉합니다. 모이스처라이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오케이. 얘기를 안 하면서 뒤에서 병은 X나게 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옥순이랑 저기 누구냐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서로 견제만 해. 서로를 앞에 두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처럼 스파링이 아니야 그거는. 서로 견제만 해. 견제구만 던져. 광수는 옥순한테 호감이 있지만 들이댔다가 내가 순자씨한테 나 순자로 결정했음요 인터뷰도 어느 정도 하고 순자씨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순자한테 편지도 써놨는데 옥순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내가 개쓰레기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 일단 걸리고, 두 번째로 옥순도 사실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얘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가 얘가 다른데 말 전하고 다니면은 나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견제구만 던져. 그럼 옥수는 뚱한 표정으로 이 새끼 지금 나 떠보네. 진짜 하남자다 하남자. 네가 그러잖아. 네가 제일 그러잖아. 아무튼 그런 상태로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어. 광수는 데이트 돌아오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순자로 이제 완전 확정했어요. 두 번째 확정. 1차 확정 이후 2차 확정, 2심 확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순자를 불러서 편지를 줍니다. 마음을 담아서. 순자가 편지를 보고 이거 뭐야? 편지 쓴 거야? 이러면서 편지를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숙소로 돌아왔어요. 옥순이 또 끼대 와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진짜? 광수가 다 얘기했어. 광수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음. 근데 추리를 해낸 거야. 추리력은 인정해. 그러더니 근데 광수가 나한테 좀 묘한 말을 하던데. 기분 좋았다가 또 잡쳐. 언니한테 무슨 얘기 했어? 많이 했지.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나는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걸 말하지 않고 네가 선택을 했다가 네가 혹시나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길까봐 너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언니 나 듣고 싶어. 말해줘. 그래? 순자야! 영수가! 지영아! 지혜야! 혜정아! 뭐야! 그리고 여자를 다 불러 모아요. 여자 출연자 6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기왕 깔 거 여럿이 까자. 여자 6명 전원이 모입니다. 어느 방에. 그리고 다 같이 무릎에다가 이불을 덮고 앉아가지고 광수 처형식이 시작됩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나랑 아까 슈퍼데이트를 하고 왔잖아. 내 전화번호가 알고 싶다는 거야. 나보고 밖에서 만나자고. 순자는 충격받죠. 왜? 어제 광수가 순자한테 너로 결정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자기한테 편지도 줬는데, 최종 결정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그 사이에 옥순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충격이죠. 그 전에 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진짜? 이러고 있는데 옥순이 그리고 나한테 내가 왜 광수 슈퍼데이트권 썼는 줄 알아? 걔가 나한테 써달라고 한 거야. 진짜? 그리고 나는 광수가 순자 너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순자 너한테 들었잖아. 근데 그런 광수가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들으려고 슈퍼데이트권 썼잖아. 제가 진짜 감히 예상하는데 옥수는 광수가 좋아한다고 박았으면은 이거 안 꼰질렀습니다.
근데 광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썼는데 광수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받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주변만 돌면서 자기를 간보니까 야마가 돈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나는 슈퍼데이트권 광수한테 쓴 게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광수가 순자 너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내가 어제 들었는데 광수가 오늘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 대체 무슨 속셈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들으러 간 거야. 이러니까 마치 내가 순자 너를 위해 광수가 어떤 남자인지 검증을 하러 갔다 온 거다라는, 저는 여기서 약간 나르가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시간 관계를 뒤섞어서 자기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는 다른 의도로 그걸 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나르식이거든요. 우리 모두 나르의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번에 24기 옥순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명을 해야 하게 몰린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자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르식으로 해명을 하고 깨끗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짜니처럼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명을 요구받고 있어.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좀 영리하게 내가 사실 이래서 이렇게 한 건데? 라고 이제 약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옥순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렇게 아무도 옥순한테 왜 슈퍼데이트권 광수한테 쓰셨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고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가 나온 적도 없는데, 이분은 되게 신기하게 항상 자기가 먼저 남들이 자기를 의심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먼저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자기 합리화하는 변명을 정말 여러 번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자기는 알아보기 위해서 광수랑 슈퍼데이트를 했다. 근데 광수가 소위 자기를 꼬셨다 이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순자가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순자 씨는 놀랄만 하죠. 분명히 자기라고 확정이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뭐지? 진정성이 의심이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서 옥순이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왜냐면 광수가 흔들린 건 사실이야. 이건 팩트긴 합니다. 광수가 어제 순자로 결정을 해놓고 오늘 옥순한테 흔들린 건가,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옥순한테 흔들린 건 사실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난 세이프. 근데 뭐가 문제냐면 광수가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광수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니까, 이런 말 했다니까, 이런 질문 했다니까 막. 근데 그 말이 다 말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뭐가 말이 안 되는지 막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말이 안 돼 그게. 근데 순자가 그걸 듣고 그거 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리고 나한테 뭐 물어봤는 줄 알아? 뭔데 언니? 나한테 사귀게 되면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 편이냐고. 근데 그걸 들은 순자가 또 나한테도 스킨십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던 영숙이 언니들 나한테도 스킨십 진도 물어봤어. 야 씨발, 그럼 사귀면 스킨십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게 뭐 죄냐? 난 여기서 나 핸드폰 보면서 주가 확인하면서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었거든? 여기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게 이러면서 TV를 보기 시작했다니까. 아니 그러면 썸 타는 사이에 아직 안 사겨,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는 단계야? 아니 사귀게 되면 스킨십은 좀 좋아하는 편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이 뭐 어떤 거? 이러길래 아니 뭐 손잡고 뭐 팔짱 끼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정말 일반적인 대화야. 근데 마치 너 나랑 사귀면은 며칠 만에 허락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광수를 걔 변새끼 몰아가요. 변새끼로. 아니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냐,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좋아하냐, 이런 거 물어본 건데. 근데 그걸 들은 여자애들도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옥순이 말을 광수가 변태처럼 스킨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들었잖아. 순자도 정숙도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둘 다 그 질문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고. 근데 옥순이 광수가 변태처럼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과거가 바뀌어. 원래 팩트 과거는 근데 순자는 너는 스킨십 같은 거 좀 좋아하는 편이야? 뭔 스킨십? 나는 손잡고 다니고 막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 나도 뭐 그런 거 좋아해. 이게 원래 기억인데 얘도 기억이 바뀌어. 옥순 얘기 듣고. 순자야 스킨십 좋아해? 주에 몇 번 가능해? 막 이런 걸로 기억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도 스킨십 물어봤는데, 정숙도 하루 3번 나한테도 물어봤어. 하는데 나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 진짜.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 시작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만약에 자기랑 잘 돼가고 있는 자기가 여전히 호감인 어떤 남자가 스킨십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혜정아, 왜 오빠? 너 스킨십은 좀 좋아하는 편이야? 까르르. 무슨 스킨십 얘기야. 우리 사귀지도 않는데 고백 안 했잖아.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손잡고 포옹하고 그런 거 말이야. 난 또. 그치만 사귀게 되면 다른 스킨십도 각오해. 뭐래? 이지랄 할 거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도 아니야. 썸을 타다가 이제 안 타게 된 남자가 되면은 스킨십 얘기하면은 옛날에 분명히 그런 기억이 아니었는데 기억을 자기 뇌에서 바꿔버려. 여자들은 걔 변태 같이 자기한테 질문한 걸로 기억을 조작해. 진짜야 이거. 기억을 조작한다니까? 아니 이러니까 그 허위 미투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리얼 미투는 당연히 있어야죠.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진짜 미투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짓말로 미투하는 애들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된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로 미투하는 애들이 똑같다니까요. 그냥 좋아서 서로 만졌어. 근데 6개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나 그때 기분 안 좋았어.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당했어요. 지금 다 하신 겁니까? 아니요, 6개월 전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라를 해버리니까 정신이 나간다니까. 진짜 기억을 조작해버린다니까. 아니 여자들한테 이런 성향이 진짜 조금씩 있나봐.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과거를 바꾸는. 그게 아마 사회성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서로 스킨십 그 얘기가 한번 돌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그 6명의 여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3명한테는 이제 광수는 조리돌림 줄넘기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뒷담화 시간이 시작됩니다. 광수가 또 너한테 뭐라 그랬어? 나한테 이거 얘기했어. 너한테도 얘기했어? 나한테도 얘기했어. 근데 그 얘기가 다 별거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사귀면 드라이브 같은 거 좋아해요? 나 드라이브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런 걸로 바꾸는 건데, 스킨십처럼 심지어 오해할 만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광수는 이틀째인가 3일째부터 이미 인터뷰 때도 다 얘기했어요. 자기는 여자 3명한테 호감이 있고 그 3명한테 좀 짧게 얘기하자면 자기 기준에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인지 좀 이렇게 알아가 보고 싶은 거를 좀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똑똑한 척하는 얘기를 좀 했단 말이야.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걸 순자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작진이 광수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옛날 영상, 그러니까 방송됐던 영상을 다시 보여주거든요. 순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광수가 나 지금 순자님이랑 있을 때 되게 좋다, 호감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이 나는 솔로라는 곳은 이렇게 서로 알아가보고 막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이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순자 씨한테 한 거랑 똑같은 이런 질문 같은 거를 하고 내가 나름의 데이터를 좀 이렇게 쌓아가려고 한다고 심지어 순자한테 얘기를 했어. 직접 얘기했어 심지어. 근데 다 날아갔어. 그냥 쓰레기야. 나는 이 와중에 조금 진짜 별로다 싶었던 게, 나는 역으로 오히려 정숙이었거든요. 자, 순자는 광수한테 오늘 최종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옥수는 광수가 최종 선택을 하는데 최종까지 흔들린 상대야. 정숙은 원래 광수의 1픽이었는데 이틀째인가 3일째에 이제 바뀐 거야, 다른 분으로.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순위가 밀린 거죠. 1순위에서 3순위가 된 거죠. 이러니까 정숙이 광수를 돌리기 시작해요. 언니들 나도 막 그런 얘기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광수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걸 보면서 까도 내가 까가. 그러니까 내가 광수라는 누구나 바라는 남자한테 내가 까인 거면은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얘들한테 밀린 거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근데 광수가 별로인 남자라서 내가 안 만난 거야가 되면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거든요. 저는 현실에서도 이걸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술을 마셨으니까 제가 차를 두고 가려고 했죠.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반드시 잘 대놨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가려고 딱 하니까 차 안 타요. 이렇게 술 마셨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에이 남자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듣자마자 아웃 이러고 이제 여자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집에 가는 길에 번호를 지웠어요. 그냥 나랑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 인생까지 망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소개를 해준 분한테 연락이 왔어. 왜? 이러니까 에이 잘 좀 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아니 좀
아니에요. 뭐 좀 아쉽다.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대충 예측이 됐죠. 까도 내가 연락이 안 와? 띠또 선자야. 주선자. 왜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네가 소개해 준 건 너무 고맙긴 한데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네 얼굴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냥 연락했어. 이게 그려지잖아요. 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좀 불쌍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약하면 그냥 어떤 남자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걸로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이럴까.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자분들한테 거절을 여러 번 당해봤지만,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는 멘탈이 나간 적이 있지만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걔한테 선택을 안 받았다고 해서 뭐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걔가 뭔데? 걔가 뭐 공인 인증사야? 좋은 남자 공인 인증사야 걔가? 그냥 걔가 내가 싫은 거잖아. 근데 어쩌라고. 근데 여자들 중에는 까이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정숙님의 그게 좀 느껴졌어. 광수가 별로인 남자가 될수록 내가 까인 게 상처가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되게 현명하다고 느껴졌던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제가 나는 솔로 2번 기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두 분이 괜찮더라라고 말했던 두 분이죠. 한 분은 그 보급형 로제 같은 분, 그분하고 또 한 분은 그 약사분. 그 두 분은 뭐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좀 아끼고 그냥 뭐 이렇게 끄덕끄덕만 하고 이래요. 같이 조리돌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 무리에서 반드시 있는 한 스타일이 또 거기 계신데, 아마 그 영어 어린이 영어 뭐 선생님 뭐 그런 분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직업병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분은 경청도 잘하고 리액션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자기가 관심 없는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굉장히 막 웃어가지고 막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사과도 하시고 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분은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감히 좀 따라해 보자면, 그게 뭔데? 그래서 스킨십 그거 질문했구나. 맞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와, 이러면서 그 여자 특유의 공감 능력과 상대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그것을 끌어내는 그 진행 능력, 이게 여자 무리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내고, 옥수는 안 그래도 광수 너 때문에 내가 올킬 못했어. 어제 데이트 남자 선택할 때 남자 5명이 나를 찍었단 말이야. 남자 5명인 걸 보고 난 놀라지 않았어. 나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나 안 찍은 한 명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지. 그거 광수잖아.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라는 듯이 광수를 돌렸잖아요. 순자는 사실 거기에 노란한 사람이고 그것도 뭐 바람직하진 않고. 그래서 거기서 광수를 존나 돌려. 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별로였어요. 그리고 제작진 분들도 아마 이 장면이 나가면 광수 씨가 조리돌림 당할 게 너무 명백하니까 아마 뭐 거의 모든 여초 사이트에서 광수 씨를 아주 죽일 놈으로 묘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잘못이 단 하나도 없진 않아. 흔들린 잘못이 있어. 근데 흔들린 게 죄야? 나는 솔로여서 흔들린 게 죄는 아니잖아. 나는 솔로인데 흔들리면 안 돼?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썸 타면서 다른 분하고 썸 탈 수도 있는 거잖아. 사귀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노래 부른 게 잘못한 거지. 난 노래 부른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광수는 자기가 여자 3명한테 호감이 있고 3명한테 전부 다 똑같은 테스트 같은 걸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 심지어 뭘 잘못한 거야 대체. 근데 이런 광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시작한, 조리돌림 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옥순이라는 게 존나 코미디죠. 왜? 이 여자는 남자 6명이 전부 다 나한테 호감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여긴 나는 솔로니까 6명 전부한테 플러팅 존나 해도 돼. 그리고 나는 여자니까 절대로 확정적인 대답은 안 해줄 거야. 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줄 거야.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넌 나 좋아해야지. 난 이게 너무 열받더라고.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제 아내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나는 여자랑 뭐 여자들의 성향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향이 뭐냐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는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애를 할 때도, 연애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예전에 여사친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이제 같이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할 때도 걔들은, 그러니까 남자가 연애 이야기를 한다고 칠게요. 아씨, 야 왜? 또 싸웠어. 왜 싸웠는데? 이번에 또 주말에 또 농구하러 간다니까 또. 야, 근데 네가 요새 농구하러 좀 많이 가긴 하더라. 야, 일요일밖에 안 쉬는데 여자친구 생각도 좀 해. 놀러 좀 다니고. 여자친구도 좋긴 한데 솔직히 농구가 더 재밌긴 해. 뭐 이런 식으로 싸울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여자들이 연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남자가 한 어떤 행동을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러면은 난 4점, 나는 명징하게 직조된 고백, 나는 8점, 평점을 매기고 이 남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연애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은 틀린 남자고 잘못된 남자고 나쁜 남자가 돼. 남친 리뷰를 한다니까? 난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가 정답이라고 그렇게 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게 연애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자의 취미가 게임이야, 여자의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거야. 이런 커플은 흔하죠. 오래된 커플이고 만약에 이렇다고 치고 뭐 신혼이라고 치고 막 이렇다고 쳐. 게임을 해? 오빠 게임 좀 그만하면 안 돼? 왜? 아니 게임 좀 그만하라고. 게임 안 하면 뭐 하라고. 아니 뭐 뭘 하든 게임 좀 그냥 그만하면 안 되냐고. 오빠 진짜 막 몰라, 짜증나, 말하기 싫어. 근데 너도 맨날 드라마 보고 하잖아. 너 드라마 보는 시간이랑 나 게임하는 시간이 똑같아.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 건데. 아니 드라마하고 게임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개인 시간 갖는 거잖아. 아니 드라마는 온 국민이 다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러는 거고, 게임은 뭐 표현은 못 하겠는데, 몰라, 오타쿠 같아 그냥. 수진아, 팩트를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드라마는 개처 망했어. 대한민국 드라마는 이제 옛날처럼 돈이 되지도 않고 시청률도 안 나와. 그에 반해 지금 게임 산업은 영화 산업을 뛰어넘은 지가 이미 오래야. 게임 산업은 더 이상 오타쿠라고 부를 수 없어. 대중 산업이 됐고 엄청나게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수백만, 수천만, 아니 1억 명 이상이 즐기는 그런 게임들도 있다고. 수진아 왜? 아니야. 왜? 그냥 얘기하기 싫어졌어. 또 왜? 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니 네가 그냥 그 뭐 드라마랑 비교를 하니까 그냥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야. 오빠 지금 나랑 수능 시험 봐? 오빠 지금 무슨 나랑 뭐 토론해? 논쟁해? 나 오빠 적이야? 나 오빠 여자친구야. 나랑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오빠 인생 목적이야? 수진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뭐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말을 심하게 한다. 이게 한두 번이야? 몇 번째야 대체? 왜 그거 못 고쳐? 오빠 나한테 맨날 말 심하게 해서 나 상처받는 게 이번이 몇 번째야? 왜 그거 못 고치는 건데? 이 정도면 안 고치는 거 아니야? 미안해. No more Bob. 그건 좀 진짜 그러지 좀 마라. 오빠 일주일 동안 No more Bob. 진짜. 야 너 그걸 진짜 장사? 지금 장사라 그랬어? 오빠 내 뒤 캐봤어 혹시? 그러니까 뭘로 말싸움하든 전부 다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 아마 뭐 축복받은 남자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 뭐 몇 회 이상 연애를 해보신 분, 특히 이제 장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유쾌하게 풀어냈을 뿐이지 훨씬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라마 보고 쇼츠 보고 뭐 릴스 보고 이러는 거는 뭐 좋은 행동, 근데 내 남자친구가 게임하는 거는 루저 행동. 자기가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점저 먹으면서 막 3만원씩 쓰고 이러는 거는 좋은 행동. 근데 내 남자친구가 일요일에 뭐 동호회 운동하러 가가지고 회비 2만원 내는 거는 너무 아까운 돈. 난 이런 게 너무 꼴받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전 여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두 개 떠오르는데, 하나는 아마 법륜 스님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 하시잖아요, 콘서트 같이.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서셔가지고 저 남편 때문에 고민이에요. 남편이 뭐가 고민입니까? 남편이 일요일날 맨날 누워있어요.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좀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일요일이면은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좀 뭐 놀러도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소파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누워있고 싶다고 하면은 좀 누워있게 그냥 두세요. 남편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어디 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소파에 그냥 누워있는 건데.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에 자신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지 눈에 꼴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고 발전적인 사람이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일요일에 시간이 나면은 뭐 책도 보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영어 회화 같은 거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생산적인 일을 좀 하는 사람이야. 커리어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좀 그렇지 못한 게으른 배우자를 만나면 답답해하는 거 이해해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인생의 삶의 방향성, 가치관의 방향성이 다른 거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답답해하는 거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볼 시간 동안 자기도 어차피 시간 녹이고 있어요. 자기도 어차피 드라마 보고 핸드폰 보고 쓸데없는 짓 하면서 시간 녹이거든. 나는 이게 너무 웃겨. 법률 스님 보면 맨날 남편 욕 90%.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느낌 나는 여자는 걸러야지 사귀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남녀노소 뭐 누구든 상관없고요.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엄마면 엄마랑도 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형제여도 형제랑 연을 끊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여자친구 배우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모였어. 그리고 광수가 메타인지가 참 좋은 게 뭔지 알아? 광수는 옥순이랑 대화하고 돌아와서 좀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광수가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실 순자로 결정을 한 게 맞긴 해. 근데 순자로 결정을 한 이유가 다른 여자들이 이제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순자가 100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상 순자로 가는 게 맞음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식처럼 난 너만 사랑해가 아니고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옥순을 알아가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된다 이러면은 순자 씨로 올인하는 게 맞음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그래서 와 실수했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옥순이랑 갔다 왔는데 옥순이랑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단 말이야. 안 가는 게 맞긴 해. 근데 옥순을 확인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게 좀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옥순이랑 뭐 명확한 무언가가 전혀 없었죠. 갔다 와서 그래서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방송 나가면 나 쓰레기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뒹굴고 있었어. 맨바닥에. 옆에 있던 유도 선수가 눈이 좋으신가 봐.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순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뭐 이렇게 한 3명이서 그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유도 선수가 저기 순자님인데? 정숙님도 있는데? 이러는 거야. 광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을 쓱 보더니 큰일 났다. 내 얘기한다. 바로 눈치까. 됐다. 내 욕한다. 나 쓰레기 됐네.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이번 기수에 정상인 유도 선수밖에 없음. 그리고 편집된 영상인데 유도 선수분께서 양 어깨에 여자 한 분씩 올리고 여자 2분 얹고 스쿼트를 했다고 합니다. 편집돼서 좀 아쉽다. 그런 것 좀 보여주지. 아무튼 다음 날이 됐어요. 광수 전 출연진이 이제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제 치장을 하시고 광수도 이제 정장을 입고 누워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순자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순자님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조용한 데로 가자. 광수는 이미 눈치 까고 있었거든요. 약간 매 맞는 차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왜 불안하게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뭔지 알아. 단둘이 이제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옥수님한테 들었다. 옥수님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면서 근데 오빠가 그저께 나한테 나로 확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옥수님한테 그렇게 한 게 나는 오빠의 진심이 뭔지 조금 좀 혼란스럽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광수가 초반에 엄청 횡설을 수설해요. 나는 이게 광수 씨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마 그건 감히 제가 예상하건데 아마 항상 자기가 더 똑똑한 상태의 관계를 많이 쌓아온 것 같아요.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관계 위주로 싸우셔서 내가 말빨로 상대를 좀 어떻게 휘두를 수 있다 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하면은 항상 존나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뭐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성향은 어떤지 이런 캐릭터 설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본론을 얘기하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고 이번에도 한 10분 정도를 쓸데없는 소리를 존나 하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혀가 길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진심을 얘기하죠. 근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흔들려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지금 네가 좋다. 만약에 사귀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을 하면서 광수 씨가 울어요. 마음고생이 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 같은 거죠. 5급 공무원 수석이었던 내가 나는 솔로 촌에서 조리돌림 당한 건에 대하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이 울어요. 순자 씨도 그걸 보면서 뭐 좀 놀래요. 조금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흐르는 수준이 아니고 마치 눈가를 쑤시면서 울어야만 한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열을 하셔. 순자가 뭐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이 돼서 서로 헤어지고 순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그 광수 씨가 우는 순자님의 표정을 보고 광수 씨가 우는 걸 보는 순자님의 표정을 보고 풀린 줄 알았어.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이미 좀 틀어져서 최종 선택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광수가 나 선택해서 이번 기스 웨이스 남자 광수가 나 선택해가지고 어깨뽕이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옥순하고 정숙으로부터 나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찝적댔다는 걸 듣고 내가 유린당하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우스워지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방금 광수가 울어가지고 그런 꼴은 면했다 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삐뚤어진 새끼면 미안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광수의 진심이고 나발이고 내가 좀 우스워질 뻔했는데 광수가 이렇게 울면서 진심을 얘기해서 안 우스워질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속물인가 봐요. 그리고 광수가 참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정숙님을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자기가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능력 밖에 무슨 일을 하려고 좀 했었다. 나 때문에 막 그렇게 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옥순한테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옥순은 마땅히 네가 사과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사과를 받는데 전 솔직히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왜냐면 광수가 지금 욕먹고 있는 모든 행동에 곱하기 3 아니 곱하기 10을 옥순은 했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광수가 여자 3명한테 3명 호감 있어 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세 분을 골고루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행해서 최종 선택 순자를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데 옥수는 남자 6명한테 5박 6일 내내 플러팅을 처하고 다니고 남 뒷담화하고 다닌 건 얘밖에 없거든. 옥순 지가 사과해야죠. 그 방송 이제 나가고 나면은 옥순이 광수한테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뒷담화 그렇게 했는데 아니 단둘이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실례예요. 여러분 이번 기수에서 옥순 말고 1대1로 데이트 나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한 걸 본 적 있어요? 뭐 나라고 말했다 편지 받았다 하는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했지. 영식도 옥순씨가 저를 뽑아준다 해요. 멍멍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잖아. 좋은 얘기만 했잖아. 옥순만 뒷담화를 까. 옥순하고 영식만 뒤에 가서 남 욕을 해요. 영식은 이제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옥순 욕하고 다닌 거고 옥순은 심지어 상대가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자가 나쁜 남자야. 걔 세계관에서는. 난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이번에도 이제 나르 성향 같은 게 좀 느껴진 게 뭐냐면 나르시시스트가 남욕을 많이 해요. 왜 남욕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월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어. 그러면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말고는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옥순 씨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르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뒷담화를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뒷담화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한 사람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것만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옥순 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왔어요. 팩트 아닙니다. 그냥 설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옥순 씨가 저기 여자 버전 픽업 아티스트 뭐 일 같은 걸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버전 픽업 아티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술 없이도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남자랑 잘 수 있으니까. 남자 버전 픽업 아티스트는 필요하죠. 왜? 남자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여자랑 잘 수 없으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애초에 쓸데없는 직업이에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직업. 남잔데 여자랑 단기적인 행복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할 줄 몰라. 여자만 보면 떨어. 픽업 아티스트인 애가 여자랑 말하는 방법, 쉽게 친해지는 방법, 술자리에서 빨리 친해지는 방법 알려줄 수 있죠. 근데 여자야? 남자랑 자고 싶어? 카카오톡을 켠다. 단톡방에 들어간다. 끝. 아저씨들 많이 쓰는 거 거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 29살 여자입니다. 제가 좀 뚱뚱한데 혹시 그런 저도 괜찮은 분 대화 좀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개떼같이 몰려 들어와요. 이름이 참 예쁘시다. 몇 킬로인데 그러세요? 저 말해요. 괜찮아요. 저 142kg요. 뭐야?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구만. 어디 살아? 저 여기 제주도요. 제주도? 4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갈까? 이게 여자야. 이게 남자고.
여자 버전 픽업 아티스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냐? 여장하고 남자들 낚시하는 그분 이름 뭐였지? 내 이름 원래 잘 기억을 못해요. 그분 있잖아. 그분 거 나도 영상 몇 개 봤는데 그분이 여자인 척하고 남자를 꼬셔서 집에 데리고 오잖아. 카광님. 카광님이 집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고 막 가발 벗고 몇 살이냐? 목소리 뭐? 아 집에선 편하게 하려고. 나 88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자가 어이씨 하고 이제 가잖아. 근데 그 남자분들 중에서 약간 그 후기 같은 걸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한두 분 정도.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상한 건 알았대. 근데 이제 남자니까 좀 힘들어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자여도 상관없었는데 연기를 그만해버린 게 이제 내가 식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카광님의 외모여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카광님의 목소리여도, 카광님의 풍채여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이 여자 지금 나를 완반치로 기절시킬 수 있는 여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널렸어요, 생각보다. 진짜 여자의 미친놈들이 널렸어. 남자여도 상관이 없대. 여자 목소리만 내주면. 남자면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야? 허벅지에 살이 충분하면 얼추 비슷해요. 아무튼 그런 상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초반부터 옥수님에 대한 비판을 했잖아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그분.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아까 이제 유튜브 넘기다가 보게 됐는데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분이. 근데 정확한 사실이 나온 게 아니니까 굳이 전달을 안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순 씨는 유럽 여행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 대기업 정직원인지는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조금 다른 그런 느낌. 그리고 뭐 트리마제 같은 데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슈퍼카 뭐 이런 사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뭐가 그려지는지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후천적으로 예뻐지신 분이죠. 어떤 날 이후로 갑자기 예뻐지셨죠. 그리고 나서 막 잘 나가는 남자들을 만나시고 유럽 여행 다니고 좋은 아파트 가서 놀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옆자리에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차셨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잘 나가는 부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 못하고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정적으로 자기한테 대쉬를 하지 않고 간보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PTSD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애가 여자가 너무 좋지만 여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자를 미워하는 레드필 지식에 빠져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레드필 지식을 좋아하는 애들이 사실은 여자를 만날 능력이 없어서 여자의 지위를 낮춰서 자기 끝까지 끌어내려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더러운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냥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에 실패한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이 좀 특별한 성향이 생겨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러팅 난사에 끌려 들어간 개 하남자, 이 얘기도 조금만 할까요? 여자가 그렇게 플러팅을 난사하는데도 결국에는 남자 3명은 최종 선택을 했고 나머지 3명도 흔들렸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최종 선택 3명 했죠. 거기에다가 광수, 유도 선수도 잠깐 흔들렸죠. 그리고 한 명 더 누구지? 그 선글라스 안경 끼신 분, 그분도 옥순 씨 선택했었었죠. 요리도 만들어주고. 결국 6명 다 흔들렸다. 3명은 심지어 오래 진심으로 흔들렸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설거지 시키는 여자를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시키는 여자 자체는 탓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라는 생명체들을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남자들이 자아를 비판을 해야죠.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게 수많은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여자한테 결국 다 넘어감. 그리고 이 설거지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가 많지만 예쁜 여자. 이게 주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예뻤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재미나게 노셨어. 많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조금 급이 떨어지는, 하지만 직업이 탄탄하거나 돈이 좀 있는 순진한 남자랑 결혼해서 과거를 세탁하고 자신을 설거지 시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많은 예쁜 여자가 남자 6명을 휘둘렀어요. 3명의 최종 선택을 받아냈고요. 이걸 설거지한다고 여자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옛날처럼 극소수의 여자가 그걸 해서 진짜 못 모르는 순수한 순진한 사람들이 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거지 퐁퐁 이런 게 너무 유명해진 지금 세상에서도 대놓고 해도 이렇게 다 통하는데 이걸 여자 탓을 어떻게 해. 남자 문제지 이거는. 자,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려면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고요. 그냥 예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대적인 겁니다. 10점인 여자가 7, 8점인 남자의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갈 수 있는 거고요. 7점인 여자가 4, 5점의 남자의 간이고 쓸개를 다 빼갈 수 있는 거고요. 3점의 여자가 1점의 남자의 간이고 쓸개를 다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보다 더 우월하면 상대의 간이고 쓸개고를 다 빼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술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다든지 진지하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주려고 하는 남자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상향색을 원하는 수컷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좀 심하게 들리시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상향혼을 원하듯이 남자의 상향색을 원하는 그 마음이 아직 그 어떤 관계도 아닌데도 간이고 쓸개를 떼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흑제는 10점 척도를 올려라를 낙어한론이 여기저기 퍼질 때도 법륜 스님처럼 말했었음.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눈을 낮추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그걸 먼저 해낸 게 여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런 거를 본받자고. 왜? 이기려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남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중에 한 명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방법을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외모 안 보냐고.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외모 더 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여자도 외모 엄청 봐요. 남자는 직접적으로 표시가 나니까, 시각적으로 표시가 나니까 얘가 많이 좋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여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근데 여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나오니까 여자는 썸 타는 단계에서 그냥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손만 잡아도 흥건하다. 이런 얘기를 여자분들이 직접 해주시잖아. 여자도 똑같아. 근데 그런 잘생긴 남자랑 자고 싶은 이 DNA에 새겨져 있는 그 본능을 억누르고 직업이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고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냥 무조건 어야둥둥 해줄 남자랑 결혼을 하는 그런 수법을 써서 실제로 00년대, 10년대에 큰 성공을 이루셨잖아. 여자분들이. 크게 성공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당하는 걸 봤잖아. 우리 형들이, 우리 삼촌들이 그거 당하는 거 봤잖아. 그 당하는 걸로 여자들이 나쁘다고 욕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욕하는 걸로 끝나면 되냐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런 관점을 자꾸 여자를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로 약간 능지가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남녀 대립 거기에 과몰입이 되셔가지고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정치병자들처럼.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안 해주면 여자 편드는 걸로 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오로지 남자를 위한 얘기죠. 여자랑 상관없이. 형이 하는 말이 남자의 본능을 역행하는 말일까? 당연히 역행하는 거죠. 부인하지 마세요. 남자는 띠충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예뻐? 응, 한다. 끝, 떠난다. 이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남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순간 중에 하나로 반드시 뽑는 게 뭐죠? 내 아이가 내 손가락을 잡아준. 그거 절대로 못 잊는다고 하죠. 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내 애기야 막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손가락을 애기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걸 절대로 못 잊는데 근데 나는 그게 수컷이 암컷과 새끼를 떠나지 않게 만든 우리의 유전적 진화의 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감정을 느끼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아이를 볼 때 그런 뭐 뇌가 뭐 어떻게 변한다 뭐 그런 연구가 최근에 많이 됐잖아요. 아예 그냥 엄마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아이를 버리지 않게 설계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T충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본능대로 살 거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뭐 다 뺏고 때리고 부수고 하고 뭐 이러고 다니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현대인이니까, 문명인이니까. 그리고 그냥 사람도 그냥 생명으로 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공각기동대를 좀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생명체는 자신과 닮은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인간만 좀 특별하죠. 그거 이외에도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나는 솔로 이야기할 때 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솔로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남자의 뒷담화를 까고 이런 거. 여러분은 나는 솔로를
통틀어서 남자들이 모여서 여자 출연자 하나 뒷담화 까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번에도 있었고 뭐 다 같이 모여서까지는 아니더라도 2명, 3명이서 남자 출연자를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 확실히 여자들이 사회성이 남자보다 더 발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남자분들 중에 의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그건 아니지 않아 형? 이러면서.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왜냐면 여자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어느 집단, 단체 생활을 할 때 무책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맞죠. 제 생각에 여자가 발달한 사회성은 뭐냐면 집단으로 뭉쳐서 상대를 배척하거나 끌어들이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 편들끼리 모여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욕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들이고 우리 편으로 안 오면은 넌 오늘부터 쓰레기야. 이 사람이 쓰레기라고 온 사방팔방에 소문을 내고 이런 사회성은 여자들이 탁월한 것 같아요.